안녕하세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오늘은 귀여운 손가락 인형을 만들어 볼 거예요. 종이와 펜을 준비해 주세요. 종이 위에 손가락을 하나씩 두고 그려줄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손가락 사이사이 간격을 좀 주신 다음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손이 그려졌죠? 이제 이 손이 오늘 도안의 기본 틀입니다. 먼저 이 엄지손가락을 귀여운 곰돌이 모양으로 그려볼까요? 좀 더 진한 펜을 준비해 주시고 손가락보다 살짝, 아주 살짝 크게 테두리를 그리신 다음 곰돌이 귀를 이렇게 그리고 표정은 이렇게 할까요? 나중에 이제 도안을 대고 자르실 때 귀는 따로 자를 거기 때문에 귀 위치를 표시해 주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손가락은 토끼 모양으로 해볼게요. 저는 토끼 귀가 이렇게 쫑긋한 것보다 살짝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게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토끼는 귀를 따로 그려놓고 그다음 얼굴만 이렇게 그릴게요. 나중에 귀를 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 공룡 등 부분에 이 뾰족뾰족한 거 이거를 보면서 제가 준비한 레이스가 있어요. 이따 바느질 할 때 보여드릴게요. 다 그려진 도안을 두고 이제 어떤 원단을 사용해서 만들지 생각해 봐야겠죠. 저는 이번 인형을 흰색, 검은색 이 두 가지 원단으로 해볼 거예요. 귀 앞쪽 부분, 요 부분은 요 검은색, 요 토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공룡 이런 레이스가 있더라고요. 레이스를 여기에 이렇게 해줄 거예요. 토끼 몸을 반 정도?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요 검은색으로 옷을 한번 입혀보고요. 고양이 꼬리도 있으면 참 좋겠네요. 꼬리도 따로 이렇게 그려줄게요. 이제 어느 정도 계획이 다 잡혔으면 이제 도안을 잘라보겠습니다. 도안을 잘라볼게요. 이렇게 다 자르셨나요? 사실 귀는 하나만 있으면 되긴 하지만 우선 귀여우니까 두 개를 다 잘라봤어요. 나중에 도안에다 그리실 때에는 제일 예쁜 모양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원단을 준비합니다. 도안을 그리시기 전에 원단의 좌우 그리고 앞뒤를 구분하셔서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뒤쪽에 도안을 그릴 거예요. 좌우를 아시는 방법은 원단을 잡아당겼을 때 늘어나는 쪽과 늘어나지 않는 쪽이 있어요. 늘어나는 쪽을 가로로 두고 사용하시면 돼요. 만약에 원단 끝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표시된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쪽으로 오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원단이 잘 늘어나는 쪽을 가로로 두고 부드러운 쪽이 아래로 가게 뒤쪽에 도안을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다른 손가락 높이도 생각해서 조금은 여유를 두고 도안을 그릴게요. 이 정도면 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도안을 그려줍니다. 나중에 바느질을 하고서 시접을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를 둔 상태에서 도안을 그려주시는 게 좋겠죠? 이제 도안을 따라 그려봅니다. 도안에다 표시했던 귀 위치도 살짝 표시할게요. 원단에다가 도안 그리실 때에도 여유를 두고 그려주세요. 다 그리셨으면 시침핀으로 흔들리지 않게 시접 한 0.5cm를 두고서 잘라주세요. 이 밑부분은 말아서 박을 거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두시고 나중에 자르셔도 되니까 이렇게 잘라주시면 좋겠죠? 엄지, 곰돌이부터 만들어 볼까요? 고정되어 있던 시침핀을 살짝 빼주신 다음 앞쪽으로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모양이 있죠? 그러면 도안을 참고해서 표정을 그려주세요. 살짝 표정이 진했으면 좋겠어서 자수실을 6가닥 중에 3가닥을 사용할게요. 뿅! 이렇게 됐죠? 그 다음 그린 도안대로 자수를 놔볼게요. 잃어버리지 않게 이제 귀를 해볼 거예요. 귀는 이 검은색 원단과 흰색 원단을 사용할 건데요. 앞쪽은 검은색 원단, 뒤쪽은 흰색 원단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토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긴 귀로 할 거고요. 그리고 고양이는 쪽빛한 거에 꼬리까지 있고 공룡은 전에 보여드린 레이스로 할 거예요. 귀는 2개이기 때문에 2개를 그려야 되는데요. 이 자르기로는 이게 2개씩 자른 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예쁜 귀를 골라서 하나 가지고 도안을 그리셔도 되거든요. 이 곰돌이 귀 중에서는 여기가 더 귀여운 것 같네요. 그러면 이 귀를 그려볼게요.
그리는 원단의 위치는 뒤쪽입니다. 귀는 이 아랫부분이 몸이랑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둔다 생각하고 그릴 거예요. 그리는 위치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려주세요. 이 하나 가지고 사용하실 때는 좌우 대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도안을 뒤집어서 그려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손가락 인형은 살짝 삐뚤빼뚤한 게 귀여운 인형이니까. 다 그려졌나요? 이번 인형은 귀가 정말 작기 때문에 바로 겹친 다음 시침핀으로 고정해서 바느질을 하고 자를 거예요. 제가 지금 겹친 방향을 잘 봐주세요. 이 도안을 그린 위치는 원단의 뒤쪽, 그리고 겹쳐진 부분은 각 원단의 앞쪽 겹쳐주시고요. 시침핀으로 고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귀를 바느질 해볼 건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귀 밑 부분은 몸이랑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유를 두고 작업을 한다 생각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 이음새 부분을 좀 더 깨끗하고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원래 도안보다 살짝 밑에서부터 홈질을 할 거예요. 시작점 부분에서는 한번 갔다가 뒤로 한번 가는 것도 좋아요. 이러면 좀 더 튼튼하겠죠? 홈질을 같은 곳에 2번 한다 생각해 주세요. 촘촘한 홈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도 마무리는 마찬가지로 처음 했던 거랑 같이 조금 살짝 밑에 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홈질을 2번 한다 생각하시면서 마무리를 해주고 짠! 자, 다 된 귀는 잘라줄게요. 시접을 0.5cm를 두고 자르는데 밑은 조금 여유를 두고 자른 다음 나중에 다시 자르면 되니까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런 경우처럼 작은 부위를 만들 때는 자르기 전에 바느질을 하신 후 자르시는 게 훨씬 더 작업하기 편해요. 토끼기도 해볼게요. 침핀을 고정합니다. 바느질을 시작할게요. 귀도 마찬가지로 조금 앞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앞뒤로 한번 가주시고 본격적인 홈질에 들어가겠습니다. 귀를 바느질 다 했어요. 뒤집개를 이용해서 뒤집어 보겠습니다. 뒤집개는 꼭 필요한 필수품이에요. 안으로 넣어서 살짝 찝어주신 다음 살살 뒤집어주세요. 다음 뒤집개를 다시 넣어서 너무 세게는 말고 살살
모양을 잡아 줍니다. 인겨 귀여워요, 그쵸? 이쪽도 뒤집어 줄게요. 나머지 귀도 뒤집어 줄게요. 이제 귀와 몸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꼬리가 있었네요. 꼬리를 바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귀와 꼬리까지 준비했습니다. 도안을 그릴 때 제가 토끼한테 이제 검은색 옷을 입히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고양이 꼬리랑 생각해 보니까 고양이 쪽이 검은색이 되는 게 좀 더 이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 부분에 검은색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덧댈 예정이에요. 어느 정도를 할지 먼저 예상을 한 다음 이 정도에서부터 시작하고 싶으시면 이걸 접어서 바느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살짝 길게 하시고 원단을 잘라주세요. 이렇게 자르셨으면 이 윗부분을 살짝 접으신 다음에 손 다림질로 꾹꾹 눌러서 이렇게 할 거예요. 스팀핀으로 고정을 시켜주신 후 이 부분을 홈질해 줄 거예요. 되도록이면 겹쳐지는 원단은 얇은 원단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겹쳐진 부분이 두꺼워지지 않겠죠? 짠! 옷 부분이 완성되었어요. 꼬리까지 하면 정말 귀엽겠네요. 귀랑 몸을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곰돌이 귀를 가지고 오셔서 어느 쪽으로 앞으로 할지 결정하셔야 되는데 저는 검은색 쪽이 앞으로 가게 할 거예요. 앞과 앞이 마주보게 귀를 이렇게 위치시켜주세요. 그러면 얘가 뒤집어졌을 때 이렇게 되겠죠? 바느질을 할 때 흔들릴 수 있으니까 고정시킬 수 있을 만큼만 바느질을 해볼게요. 도안 대고 그리신 선보다는 살짝 밖으로 바느질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보다 조금 밖에. 반대쪽 귀도 해볼게요. 앞 겹쳐줍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도안을 대고 그렸던 뒷부분을 넣고 침핀으로 고정 후 도안 선 따라 바느질을 다 하셨다면 이 튀어나온 귀를 잘라줄게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매듭 부분이 잘리지 않게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테두리 부분의 올이 풀리지 않도록 감침질을 해줄 거예요. 감듯이 테두리를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 원단과 같은 색으로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저는 동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끝단 부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말아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만 다음 감침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접은 이 부분에서 보면은 뒤집었을 때 여기가 잘 보이겠죠?
그래서 시작점에 매듭을 보이면 조금 이쁘지가 않으니까 여기 안쪽에 매듭을 숨겨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감춰지겠죠? 감침질을 하실 때 홈질은 이렇게 넣잖아요. 감침질은 뒤로 가는 거예요. 간격을 어느 정도로 띄우냐에 따라서 감침질의 간격이 결정됩니다. 저처럼 이런 면 원단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올이 조금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감침질을 하는 거고요. 혹시 양모, 펠트 같은 올이 풀리지 않는 원단인 경우엔 이 과정을 생략하실 수 있어요. 끝부분은 처음과 마찬가지로 매듭을 숨겨주시는 게 좋은데요. 좀 위쪽으로 가게 실을 뺀 다음에 매듭을 짓고 바늘을 이 원단 안쪽으로 살짝 당겨주시면 이렇게 매듭이 들어와요. 그리고 잘라줍니다. 뒤집어 볼까요? 짠! 매듭은 숨겨주시는데요. 여기 말아 박힌 곳 안쪽으로 넣어서 매듭을 넣고 안쪽에서부터 홈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꺼운 부분을 하실 때는 항상 손 조심하시고요.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다시 매듭을 숨겨줄게요. 살짝 뒤집은 상태에서 바늘을 겹친 원단 뒤로 보낸 다음 매듭을 지어주세요. 짠! 곰돌입니다. 토끼기는 살짝 접은 다음에 이렇게 되게 하고 싶거든요. 접은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번 바느질을 하겠습니다. 접고 원래 표시됐던 길이보다는 살짝 바깥에 시침질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쪽 귀도 똑같이 귀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요렇게 붙여서 바느질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침질로 고정을 해줄게요. 언제나 두꺼운 부분은 손가락 조심하세요. 이것처럼 귀가 이렇게 되면은 여기를 박을 때 조금 겹쳐서 박힐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상사를 막고자 위치를 어느 정도 했으면 이렇게 겹쳐지지 않게 최대한 침핀으로 고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곰돌이랑 똑같아요. 안에 찔러뒀던 시침핀을 손 조심하면서 뺍니다. 짠! 도끼도 완성됐어요. 꼬리 부분 여기 끝에는 올이 풀리는 상태예요. 그래서 올 풀리는 거를 정리를 한 다음에 살짝 접어주세요.
꼬리가 됐네요. 이 머리를 붙일 때 꼬리 부분이 같이 바느질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 꼬리를 살짝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겹치고 돼지도 만들었습니다. 네, 공룡 1차 실패했어요. 실패 원인은 이 부분을 너무 작게 해서 뒤집었을 때 이 부분이 나오지 않아서 좀 더 키웠습니다. 레이스를 한번 대볼게요. 한 칸 정도 더 한다 생각하고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칸 정도 더 해서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홈질을 마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주실 건데요. 일단 이 부분은 잘라주고 그리고 입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여기를 뒤집었을 때 이 모양이 나오려면 이 사이를 잘라주셔야 되거든요. 바느질한 부분이 잘리지 않게 조심조심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다음 이 부분을 다듬습니다. 그리고 감침질은 똑같아요. 이 부분은 특히나 얇기 때문에 홈질선을 따라서 감침질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직각 부분 여기도 이렇게 잘라주셔야 나중에 뒤집었을 때 예쁘게 나옵니다. 뒤집을 때 이 작은 부분, 이 부분을 먼저 잡아서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뒤집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꺼내려면 좀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뺐다면 이제 뒤집겠습니다. 짠! 부리 부분, 입 부분을 좀 더 정리해 볼게요. 완성! 이 수성펜은 세탁을 하면은 지워져요. 그래서 조물조물 손 세탁한 다음 말리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손가락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곰, 토끼, 고양이, 돼지, 공룡이에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